안녕하십니까. 행복맨TV의 윤패달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맨TV가 분석하는 시원한 이슈 분석입니다.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지난 2월 19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부터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출퇴근자와 지하철 출퇴근자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정부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공적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마스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약국 앞에 이렇게 길게 줄서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서 잠시 멈춤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원에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시 휴관을 했었는데요. 연장 휴관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했었는데요. 2주간 추가 연기를 결정을 함에 따라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입국자를 금지하는 바람에 국제 항공 여객 수가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166만 명이던 여객 수가 2020년도에는 13만 8천 명으로 대폭 줄어서 91.7% 정도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피해액이 6조 3천억 원이나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많이 올라서 1266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요동을 쳐서 1457.64포인트까지 떨어졌죠.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금리 인하를 1.25%에서 0.75%까지 단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데다가 세계 경제의 둔화로 수출 타격도 불가피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1.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 사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두세 달 안에 진정된다면 제조업은 금방 회복될 수 있다며 만약 사태가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제조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경제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달 말 재정, 세제, 금융 등 분야에서 20조 원을 지원하는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 20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재정 정책인데요. 기존에 조치했던 약 4조 원의 재정 금융 정책에 이어서 2차 대책으로 행정부가 약 7조 원, 공공금융기관 등이 약 9조 원의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 등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3차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추경 예산은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2조 3천억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을 위해서 2조 4천억 원, 민생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3조 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 8천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8조 5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먼저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공급 요인은 건축 인허가 건수가 있고요.
분양 건수, 입주 건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정책으로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건설경기 부양책 등이 있는데요. 수요 요인은 인구수, 소득, 금리, 유동성 등이 있고, 정책적으로는 대출 규제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이 있는데요.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월별 건축 착공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건축 착공 현황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전국 인구수나 가구수 추이를 좀 살펴보는데요. 자, 2000년도에 4,599만 명이던 인구가 2010년도에는 4,799만 명으로 늘었고요. 2020년도에는 5,19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030년에는 5,294만 명을 최고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2017만 가구인데요. 인구 증가와 함께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30년 이후에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수 감소가 곧 가구 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가구 수 증가는 부동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간 월별 지역별 분양 세대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공급 요인이죠. 분양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전국 분양 세대수도 2019년 10월달 정점으로 그 이후로 계속 줄어가지고 올 1월 달에는 아주 많이 줄었는데 2월 달에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역시 분양 세대수가 적습니다. 다음으로 1년간 월별 입주 세대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입주 세대수도 보시다시피 2019년 6월 달에 전국 43,231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작년 6월 달에 가장 피크를 쳤는데요. 역시 올해 들어서 50% 정도 감소한 23,617가구에서 25,614가구로 이렇게 점점 입주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입주 세대수와 수도권 입주 세대수의 추이가 동일하게 그래프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수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사해서 들어갈 집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요 요인인데요.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2011년 9월 달에 5.23%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14년 3월 달에는 3.99%대로 떨어졌고요. 2016년 11월 달에는 3%대 이하인 2.9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3%를 살짝 넘어서 3.28%대를 보이다가 올 들어 2020년 1월 달에는 3%대 초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역시 담보대출 금리도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하고 있는데요. 2500포인트를 넘던 코스피가 현재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코스피가 떨어지면 경제가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코스피 추이를 따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같이 연동되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2000년도 2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코스피 추이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코스피와 그렇게 연동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최근만 해도 코스피가 2000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100 이상을 보이고 있죠. 물론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수요 공급 요인을 종합해 보면요. 우선 공급 요인 중에 건축 인허가 건수는 감소했고 분양 건수도 감소했고 입주 건수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수요 요인 중에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미미해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힘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그 소득을 가지고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자를 납입을 못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금리가 내렸고 이에 따라서 담보대출 금리도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동성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시작과 수도권 GTX 개발 시작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이 45조 원의 보상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유동자금과 토지 보상금이 합쳐져서 유동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유동성으로 부동산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수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8조 5천억 원이라는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실제로 집행까지 된다면 역시 유동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약간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의 이른 종료로 인해서 재상승할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현재 코로나19가 조금 더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시나리오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시간에 코로나19가 종료되어서 모든 경제 활동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면 조정이 조금 일어나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 후에 상승으로 가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계속 이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만 쌀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시장에서 이탈하고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과연 싸게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주택시장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상승시장으로 돌아섰을 때 여러분이 빠르게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정 후 상승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할 때 여러분이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지역에 떨어진 가격으로 투자하실 것을 정중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